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대 철학과 현대 정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를 잇는 분인데요. 바로 권청문 박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보드게임하고 국가 통일.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쵸. 언뜻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권천문 박사의 생각과 활동, 그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권천문 박사를 보면요, 딱 두 개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학자, 그리고 실천가. 한쪽에서는 신학과 철학 박사로 고대사를 깊이 파고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총리실, 법무부를 넘나들면서 국가 정책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러니까 학자의 서재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의 현실 참여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실천의 밑바닥에는 아주 깊고 단단한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지적인 세계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철학의 심장부에는 바로 한민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 어땠고 어떤 생각을 해왔고 또 어떤 고유한 문화를 가졌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파헤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아주 현재적인 작업인 거죠. 아니, 왜 지금 와서 굳이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요? 권 박사님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적인 뿌리, 그 근본 철학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권 박사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을 텐데요. 그에게 역사는 박물관에 갇혀있는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나침반인 셈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 민족의 뿌리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정신적 자산, 그게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념이잖아요. 권 박사는 끝없는 경쟁과 갈등을 낳는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사상에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깊은 사상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실제 정책이나 사회 활동으로 풀어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의 철학은 통일에 대한 아주 오랜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1989년, 그러니까 냉전의 벽이 무너지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중국, 소련, 동유럽을 다니면서 변화의 바람을 연구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 땅을 직접 발로 밟는 상징적인 대행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통일은 그냥 정치적인 과제가 아니었던 거죠. 끊어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다시 잇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족 정신을 되찾으려는 이 여정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전통놀이, 윷놀이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권 박사는 이 단순해 보이는 놀이 안에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정말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권 박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윷놀이는 그냥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우주와 천문 그리고 사회 원리가 암호처럼 담겨있는 하나의 문화 텍스트였던 거죠. 둥근 유파는 하늘, 네모난 바깥은 땅, 그리고 그 안에 찍힌 29개의 점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 위를 움직이는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자체를 상징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놀이를 통해서 우주와 삶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웠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의 이런 오랜 노력과 연구 덕분에 마침내 2022년 윷놀이가 대한민국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의 홍익인간 철학은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교도소, 교정행정 분야에서요. 법무부 교화담당관 시절 그는 교정이 단순한 벌주기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수용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로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정의 목표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가 평생의 작업을 통해 그려낸 국가 개혁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그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의 핵심,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게 절대로 낡은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창조적인 전진을 준비하자는 거죠. 권 박사는 우리 전통 가치 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열쇠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심한 개인주의와 경쟁 때문에 생기는 사회 갈등은 홍익인간의 공동체 정신으로 풀고,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천인합일 사상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족학 세계화본부 총재로서 우리 민족의 이런 위대한 사상을 전 세계와 나누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만들려는 그 꿈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한 학자의 삶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네요. 한 나라의 가장 오래된 생각이 그 나라의 가장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권천문 박사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